오늘 모델하우스를 갔더니 벽이 경량벽이어서 확장이 수월하다 라고 설명해 주시던데, 경량벽은 석고보드로 된 벽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튼튼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옆집 소음도 다 들릴 것 같고, 뭐 결국 건설사한테만 좋지 뭐 입주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장점이 또 있을까요? 네, 장점 있죠. 우선 이게 요즘 분양하는 평면입니다. 포베이예요.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전면에 방이 네 개 있으니까 포베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중에 경량벽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빨간색 벽은 다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경량벽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저걸 그러면 예전엔 어떻게 시공을 했냐면, 시멘트 벽돌로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만드는 조적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요즘엔 벽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경량 철골로 먼저 뼈대를 쭉 세워놓고 여기에 차음제 채우고 석고보드로 마감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벽돌로 쌓아서 만든 벽보다 뭐가 좋은 거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첫 번째, 모델하우스에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조적 쓰레기들을 봐도 뭐 직감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옆집 소음도 다 들리고 차음 성능이 예전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옆집과의 벽, 요 벽이죠. 이건 콘크리트 벽,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량벽체가 많아졌지만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간벽, 이 부분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량벽이 많아져서 옆집 소리가 더 들린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빨간색 경량벽들, 이 경량벽의 시공 순서를 보면 차음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석고보드로 양쪽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벽체 속에 글라스 울이라고 하는 차음제를 넣습니다. 이 글라스 울이라고 하는 자재는 불에도 안 타고 차음 성능도 뛰어나서 세대 내부에 시공하기에 굉장히 우수한 자재인 건데, 이런 차음제를 채우는 시공 방법도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우선 이 은색 틀, 이렇게 수직으로 좀 서 있는 요게 지금 450 간격으로 서 있는데, 이게 디귿자 형태로 단면이 생겼거든요. 이름도 C 스터드예요. 알파벳 C. 이렇게 생겨서 구조적으로 힘받는 기둥 역할도 하지만 일부러 한쪽 방향이 이렇게 비어있게 만든 거예요. 이 사이로 글라스 울을 끼워 넣으려고. 이게 만약에 미흡자 형태로 막혀 있으면 차음 성능이 발휘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위에다가 석고보드를 이렇게 두 장을 붙이는 거죠. 양쪽으로. 스터드가 한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글라스 울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문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이게 잘 버텨줘야 하는데, 양옆에 이 기둥, 이거는 잘 버텨줘야 될 거잖아요. 얘하고 얘는 다른 데 있는 스터드보다 더 튼튼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미음자로 만들어요. 아까 그 디귿자 형태를 서로 맞물리게 해서 네모 박스로 만들어서 두 배의 힘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차음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안에 넣어서 제작한 걸 사용하죠. 문틀과 문짝이 이제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이 스터드는 조금 더 튼튼한 더블 스터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막혔기 때문에 미리 안에도 이렇게 차음제를 꽉 채워놔서 차음 성능 면에 있어서도 이상 없도록 이렇게 해놓는 거죠. 또 하나 차음 성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콘센트 박스거든요. 얘 하나. 이 콘센트 박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로 분리시켜 놨잖아요. 서로 연속해서 붙여 놓으면 소음이 이 구멍 속으로 관통되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차음제를 각각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쪽 방 거고, 얘는 방 2번 이쪽 방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콘센트 박스가 이렇게 사실은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연속돼서 겹쳐 있다면 관통된 소음의 전달 통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글라스울 관련해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벽이 세워지고 나면 바닥에 이렇게 난방배관 지금 깔아놨잖아요. 이 난방배관 깔아놓고 그 위에 방통미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 난방배관이 지금 이 경량벽, 이 벽 밑으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벽을 먼저 세워놨으니까 그 위에 나중에 했으니까 난방배관이 당연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따뜻하고 여기 따뜻한데 이 부분,
여기 벽이 서 있는 스터드 있는 부분은 따뜻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겨울철 결로 때문에 습기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솜니불 같은 글라스 울이 그 습기를 다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단열과 차음 성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10cm 띄웁니다. 밑에를 보면 이렇게 EPS 단열재를 밑에다가 괴줘서 습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세 번째 의문점. 이렇게 건식으로 하면 건설사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건식으로 하면 품질이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조적공사할 때 맨 처음 하는 일이 이렇게 수직의 선, 이 선 내리는 일부터 하거든요. 이 선에 맞춰서 한 단씩 한 단씩 사람의 손으로 수직을 맞춰가면서 저기에 맞춰가면서 쌓는 건데, 그나마도 조적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위에 이렇게 미장 작업을 해서 또 마감을 하는 거예요. 1차 미장, 2차 미장. 이런 물이 있어야 하는 습식 공법은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고요. 추우면 제대로 된 품질이 나올 수가 없단 얘기예요. 결정적으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개인 역량에 따라서 품질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훤하게 다 뽕뽕뽕뽕뽕뽕 다 뚫려 있어. 세로 줄눈을 안 넣어가지고 밖이 훤하게 보여. 여기는 더해요. 줄눈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쌓아서 꽉 물리게 돼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그냥 일직선이야? 쪼르륵 일직선으로 해놓으면 저게 무슨 힘을 받겠냐고요. 그리고 조적이라는 거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단위 블럭을 쌓아 올라가면서 벽을 세우는 방법이다 보니까, 전선관이나 설비관이나 이렇게 벽에 들어갈 때 억지로 도려내고 거기에 막 우겨 넣는 이런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설비관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따내고 거기다가 꾸겨 넣었어요. 그냥 수백 세대의 품질이 다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건식의 경량벽이 습식보다 품질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 끝.